의식에 관한 것이었다. 게라 씨는 아련한 추억이 있는 듯이 약간 과장해서 말했다. 내가 돈에 대해 배울 때 대단한 사실을 발견했지. 바로 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었네. 내가 발견한 사실을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지.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백만장자 정신이었네. 백만장자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로운 의식이네. 그런 정신으로 생활하면 풍요로움을 끌어올 수 있다네.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는 풍요로움이 넘쳐 흐르고 있으며 사람은 점점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네. 실제로 내가 만나본 성공한 사람은 이런 백만장자 정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난 뒤부터 빠르게 성공했다고 입을 모았다네. 그럴 정도로 중요한 것이지. 과연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이 백만장자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그런 정신으로 살면서 동시에 셀프 이미지도 높여야 한다네. 스스로 그리는 자신의 모습 말일세. 셀프 이미지란 무엇입니까? 셀프 이미지란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네.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셀프 이미지는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가 되는 거지. 사람은 누구나 이런 셀프 이미지를 갖고 인생을 살고 있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셀프 이미지를 갖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셀프 이미지를 갖고 있지. 셀프 이미지는 좌상인 셈이지. 셀프 이미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과 성공 그리고 부를 만들어내기 쉬워지네. 예를 들어 자네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을 많이 만나봤다고 했네. 그들이 왜 자네를 만나주었다고 생각하나? 아마 제가 외국에서 온 재미있는 젊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네 스스로도 만날 가치가 있다고 믿는가?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네. 그렇게 바쁘고 성공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지.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저의 셀프 이미지가 높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그런 이미지를 다른 분야에서도 만들어가면 좋을 것이네. 예를 들어 연애할 때도 자신은 여성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훌륭한 남성이라는 셀프 이미지를 가진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훌륭한 여성을 만날 수 있게 된다네. 그건 좀 자신 없는 분야인데요. 연애 얘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돈 얘기를 할까?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된다네. 반면 자신은 돈과 인연이 없고 운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뜻하지 않았던 유산을 상속받아도 순식간에 그 돈이 사라지고 말지. 왜냐하면 셀프 이미지에 맞게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라네. 예를 들어 자네는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게. 저는 여러 개의 회사의 사장이 되어 훌륭한 회사를 일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몇 년 후에 그것을 시연하고 싶은가? 글쎄요, 20년 뒤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20년 뒤라면 40이 될 때쯤이군. 왜 30살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30살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40살에 달성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40살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자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라네. 내 주변에는 30살에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수없이 많다네. 게다가 요즘에는 젊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나. 자네가 30살의 나이로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없네. 그래도 저는 상상할 수 없는데요. 상상한다고 해서 누가 벌을 주나 눈을 감고 상상해 보게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이미지를 생각해내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 때문에 제대로 이미지를 그려볼 수 없습니다. 예상한 대로네.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그리는 이상적인 상태를 형상화하지 않는 것이라네. 자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이미지로 그려보는 것이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그릴 때 나타나는 불안이나 공포 따위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야 하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이라네. 자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네. 자네라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수수께끼를 풀고 성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쁩니다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네. 지금 자네 안에 잠자고 있는 재능이 많네. 다만 자네는 그런 재능에 눈뜨지 못하고 재능을 꽃피울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 저쪽의 정원을 내다보게나. 저기엔 많은 꽃씨를 뿌렸다네. 조금 있으면 싹이 돋고 꽃이 피어 아름다운 하단이 될 것이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흙만 있는 곳에서 꽃이 필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네. 성공도 이와 비슷하다네. 자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네에게는 많은 재능이 있다네. 재능은 아주 이상한 것이어서 발견해 주지 않으면 그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만다네. 지금 자네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 같네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재능이 넘쳐나는 사람도 젊을 때는 그 재능의 일부 조각조차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로 충분하네. 우선 자네가 원하는 인생을 한번 써보게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써봤다. 여러 개의 회사를 경영하는 것,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강연하는 것,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책을 쓰는 것, 세미나를 여는 것, 영향력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 원하는 것을 모두 살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를 갖는 것,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일상적인 집안일에서 해방되기 위해 필요한 집사, 요리사,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 생각나는 대로 모두 써보았다. 그리고 게라 씨가 말한 대로 40살이 아니라 30살까지 달성해 보겠다고 종이에 썼다. 그 당시에는 이럴 일들을 30살까지 모두 실현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다. 지금은 모두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좋네. 다만 그것을 종이에 쓰는 작업이 중요하지.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일 자체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기며 하지 않는다네.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풍요로운 의식을 갖는 것이라네. 내가 젊었을 때 만났던 부자들은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나와 다르다고 느꼈다네.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네. 사회나 경제 상황이 어떻든 자신은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네. 그들은 풍요로움에 관한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돈을 모았다네. 돈만이 아니었지. 기회, 인맥, 풍부한 시간 등 모든 것이 그들의 뜻한 대로 실현되었다네. 그것이 풍요로운 의식입니까? 그렇다네. 반면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궁색한 인생을 살고 있다네. 지출을 가능한 한 줄이고 모든 것에 인색하게 굴지. 돈을 써야 할 때는 매우 아까워하면서도 쓰지 않아도 될 때는 가감히 쓴다네. 따라서 풍요로움과 거리가 먼 인생이 되고 만다네. 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빈곤의식이라고 부르네. 이런 빈곤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네. 이젠 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풍요로운 사람은 어딘지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군. 흥미로운 것은 부자는 모두 이것을 믿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네. 따라서 풍요로운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네.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의식을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자, 이제부터 풍요로운 의식을 높이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네. 그것은 돈과 인연이 없을 때부터 부자라는 기분으로 생활하는 것이라네. 부자가 된 듯한 기분으로 낭비를 하라는 말이 아닐세. 부자라는 기분으로 생활하면 그다지 필요 없는 것은 사지 않는다네. 부자가 된 자신의 이미지를 그려본 뒤 부자처럼 행동하게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 기분이 됩니까? 이미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행동하는 것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얘기네. 그것은 바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네.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볼까? 은행 통장에 쓰인 금액의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4개 정도 써놓게. 그러면 1000만 달러를 가진 부자라는 생각이 들 것이네. 네? 기가 막혀 하는 나에게 게라 씨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다. 자네는 1000달러, 약 120만 원 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겠지? 그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4개 더 써보게. 그렇게 하면 자네는 곧 1000만 달러를 가진 부자가 되지. 어떤가?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 그건 속임수 아닙니까? 나는 흥분해서 말했다. 게라 씨가 지금 나를 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심인지를 잘 알 수 없었다. 그저 심심풀이로 해본 말이네. 부자가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걸세. 그래도 좋지 않은가? 일부러 은행에 가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말이네. 그렇다면 물어보겠네. 자네가 미래에 1000만 달러의 자산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재산을 전부 현금으로 집에 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 맡길 겁니다. 1000만 달러를 은행에 맡기고 현금은 그이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년 후에 자네 지갑과 지금 지갑에 들어있는 금액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겠네. 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잘 몰랐다. 그렇다면 장래에 부자가 된 자네와 지금의 자네와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군. 은행 계좌에 동그라미 숫자 말고는 그럴 겁니다. 나는 빈정대듯 말했다.
제대로 알고 있군. 그래서 동그라미를 쓰는 거라네. 자네는 틀림없이 장래에 부자가 될 것이네. 그것은 자네가 이미 1,000,000달러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네. 다만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걸세. 1,000,000달러를 지금 갖고 있지만 20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었네. 이자가 높기 때문이지. 그런데 금리가 높은 대신에 만기까지는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예금이네. 그래도 자네 재산은 변하지 않을 것이네. 그 예금을 미래에 전액 찾으려면 여러 가지 지식을 얻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 일이 필요할 뿐이라네. 재미있지 않은가? 즐거워하면서 20년짜리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는 것을 기다리게나. 오늘부터 매일 부자가 된 기분으로 생활하게나. 다만 손에 현금이 없을 뿐이라네. 이렇게 하면 자네의 잠재의식에는 틀림없이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된다네. 속임수라고? 하지만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나는 무언가 신종 사기수법에 걸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대로 따라해보니 확실히 부자가 된 기분이 들었다.